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스나이퍼, Efficient Multiscale Trai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닙스 작년 2018년도에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논문도 제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관련된 이제 태스크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쪽 논문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 이 논문도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과 관련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연구를 하시거나 뭐 현업에서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된 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다 보면은 이 스케일 관련된 문제가 정말로 크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도 그래서 이 스케일 인베리언트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이제 메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발표하기 앞서서 네, 이 스나이퍼라는 요걸 이제 발표하기 앞서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이제 오브젝트 레코니션 태스크에서 이제 스케일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러 이제 방법들이 어떻게 이런 스케일 문제를 풀고 있냐라는 것도 좀 가볍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 스나이퍼라는 논문을 쓰기 전에 이제 저자가 이건 이제 지금 이 논문은 이 닙스 작년 2018년도에 이제 발표가 된 논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에 이제 또 2018년도 CBPR의 이 스닙이라는 논문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제 PR12 시즌 2 제 첫 발표 때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처음 논문이 스닙이었고, 또 이제 PR12 시즌 2 마지막 또 논문이 스나이퍼라 가지고 네, 좀 감회가 있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제 디텍션 문제에서 이 스케일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되냐 이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어, 그래서 이건 이제 코코 데이터셋의 이제 오브젝트들의 어떤 스케일에 대해서 이제 스태티스틱스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CDF인데 이 주황색이 이제 코코고 요 파란색이 이제 이미지넷입니다. 그래서 코코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미지 안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들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작은 오브젝트를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레졸루션도 작고 뭐 컨텍스트도 좀 작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 베리에이션이 되게 크다. 그래서 사실 뭐 스케일 베리에이션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크다라는 게 되게 그 비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넷에 비해서 좀 스케일 베리에이션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를 풀 때 엄청나게 작은 어떤 그런 오브젝트들도 잡아야 되고 엄청나게 큰 오브젝트들도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가 스케일 베리에이션이 크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되게 재밌는데, 이제 라지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어제 오브젝트 디텍션 논문 어떤 오브젝트 디텍터를 보면은 보통 이제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된 이 백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네트워크들이 학습이 어떤 그 이미지넷으로 프리트레인된 그 백본 네트워크가 학습을 시킨 어떤 오브젝트의 스케일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프리트레인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제 오브젝트 디텍터, 그러니까 코코죠. 이제 코코 데이터셋 학습을 시키면은 이제 이런 이제 도메인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제 얘기죠. 그래서 요래서 이제 좀 디텍터 학습시키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스나이퍼 논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스닙에 있는 이 내용이고요. 네, 제가 이제 PR 110번째에서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코코 데이터셋 리더보드에서 가져온 건데요. 여기 이제 AP랑 AR 있는데, Average Precision이랑 Average Recall에 대해서 이제 보통 성능 평가를 할 때, 오브젝트 디텍터를 성능을 평가할 때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객체에 대한 성능, 중간 객체에 대한 성능, 큰 객체에 대한 성능 이런 걸 각각 이렇게 나타내
나타내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 미디움이나 라지보다 이제 스몰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되게 성능이 비교적 되게 떨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디텍터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런 스몰한 어떤 오브젝트에 되게 잘 안 잡히는 거죠. 그런 게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케일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스몰, 미디엄, 라지 이 베리에이션이 너무 크다. 오브젝트의 크기가 너무 다양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스몰한 오브젝트가 좀 잘 안 잡힌다. 요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챌린지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두 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디텍터들이 멀티스케일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는 것을 보면은 뭐 이것보다 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베이직하게는 이런 이미지 피라미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피처 피라미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나이브한 네트워크를 보면은 그냥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와서 컨버전 풀링 해서 나온 마지막 피처 맵을 가지고 이제 바운딩 박스를 찾아내는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모델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작은 객체가 잘 안 잡히니까 이런 이미지 피라미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이미지 스케일을 뭐 업샘플링도 시키고 다운 샘플링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요런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같이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이게 만약에 뭐 여기 중간쯤에 뭐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 레졸루션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뭐 4단계의 이미지 피라미드를 만든다 하면은 4배 더 많은 학습을 해야겠죠. 뭐 엄밀히 말하면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4배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네트워크를 태워야 되는 양이 되게 늘어납니다. 아무튼 요런 방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이제 트레이닝 할 때도 이미지 피라미드로 했으면은 인퍼런스 할 때도 당연히 이미지 피라미드로 원래 하는 게 그게 정석이긴 합니다. 요게 이제 이미지 피라미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피처 피라미드를 이용한 이제 멀티 스케일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이거의 직관은 뭐냐면 이미지 피라미드를 사용을 하면은 너무 연산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피라미드 말고 차라리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컨볼루션 풀링 이런 이제 연산을 하고 특히 이제 풀링 연산이나 뭐 컨볼루션을 뭐 스트라이드 2로 한다던가 이런 이제 연산들이 들어가면 이제 스페셜 레졸루션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피처맵에서 여기죠. 이런 피처맵에서 어떤 스몰 오브젝트를 찾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스몰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그 컨텍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런 얕은 레이어에서 이런 얕은 레이어에서는 이제 스페셜 레졸루션이 조금 크니까 여기서 좀 작은 객체를 한번 프리딕션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미지 한 장만 가지고 또 이런 피처 맵을 그냥 중간에 뽑아서 쓰는 거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이런 게 이제 피처 피라미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사실 여기서 이제 스페셜 레졸루션이 크다고 여기서 이제 프리딕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강의를 뭐 이런 CNN 관련된 강의를 보면은 이런 샬로우한 레이어에서는 좀 로우 레벨 피처, 뭐 엣지라든지 이런 걸 많이 찾아내는 거고 좀 깊은 레이어에서는 이제 좀 하이 레벨 피처를 찾아내는 건데 이가 스페셜 레졸루션이 크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객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제 충분히 깊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이런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가 이제 요즘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피처 피라미드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좀 깊은 레이어는 스페셜 레졸루션이 적은 대신에 어떤 좀 하이레벨 피처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다시 이런 샬로우한 레이어 피처에 이제 뭐 어떤 어그리게이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그리게이션이 된 이런 피처 맵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스페셜 레졸루션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되면서 좀 하이 레벨 피처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미지 피라미드가 단점이 있어서 뭐 피처 피라미드를 사용을 한다 이런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이미지 피라미드로 학습도 시키고 그다음에 백본으로 이런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의 형태도 가져가고 이렇게 둘 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스나이퍼가 오늘 이제 좀 더 다룰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이미지 피라미드를 사용했을 때 좀 생기는 단점,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처리해야 될 어떤 픽셀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다루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제가 PR 110번째에서 스닙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넣어봤는데요. 이 스닙이라고 하는 이 논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 피라미드를 만든다고 하면은 여기 어떤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학습을 시키고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작은 이미지들은 잘 학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떤 업스케일링, 뭐 2배, 3배 이렇게 업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여기 그럼 이런 어떤 스몰 오브젝트가 조금 스케일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커진 이런 이제 오브젝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스몰 오브젝트를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이미지 피라미드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미지 피라미드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가뜩이나 이런 오브젝트들의 스케일 베리에이션이 되게 크다고 했는데 더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너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색깔이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건데 너무 작은 이미지, 또 조금 작은 이미지, 뭐 미디엄한 이미지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은 이게 3배 업스케일링 되면은 또 이제 엄청나게 너무 지나치게 큰 이런 이미지, 이런 이런 오브젝트들도 생길 거고, 그럼 이런 것들도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이 되면은 이제 스닙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걸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학습을 방해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케일 베리에이션이 라지 스케일 베리에이션이 발생을 하는 게 이제 이미지 피라미드의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닙에서 하는 거는 이런 이미지 피라미드를 하되 이제 이렇게 지금 이런 초록색 얘네들만 이제 에러를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미디움에 있는 이런 애들만 학습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 스케일 자체는 이제 사전에 정의를 하고 가요. 그래서 뭐 작은 객체, 중간 객체, 큰 객체 이게 이제 실제 그냥 픽셀 개수로 이제 그 스레시홀딩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오버랩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좀 미디움한 애들만 학습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플롯인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넷 어떤 스케일의 이제 오브젝트 디텍터들이 그러니까 코코 데이터셋, 그러니까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 하면 보통 코코 데이터셋을 많이 학습을 시키니까 여기서 이 코코 데이터셋의 어떤 오브젝트의 베리에이션이 되게 컸는데 요것을 어느 정도 뭐 이미지넷과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리트레인 네트워크랑도 뭔가 잘 맞고 그 다음에 스케일 베리에이션도 줄이고 뭐 이런 뭐 장점이 있다 이런 논문이었어요. 스닙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학습을 시키고 인퍼런스를 할 때도 이렇게 3단계 이미지 피라미드가 있으면은 이 작은 데에서는 어떤 큰 객체를 찾고 싶은 거고 이렇게 큰 데에서는 작은 객체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라지 스케일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스레시홀딩 되는 어떤 값들이에요. 이게 실제로 뭐 작은 객체니까 뭐 1부터 한 60픽셀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런 픽셀 안에 드는 이런 객체들만 이제 여기서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리전 프로포저들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너무 큰 애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얘네들만 가져오고 여기 중간에서는 중간 스케일만, 큰 데서는 네, 반대죠. 작은 데서는 이제 큰 애들만 이렇게 잡겠다라고 하는 게 스닙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 피라미드를 실제로 학습을 하다 보면 되게 큰 문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이미지 한 장을 학습시키는 거에 비해서 되게 들어가는 픽셀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모델을 태우는 그
모델에서 연산을 해야 되는 픽셀의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오리지널 이미지를 내가 스케일 두 배를 업스케일링하고 세 배를 업스케일링한 이런 이미지를 같이 학습을 시킨다고 했을 때, 이런 이 픽셀 하나만, 그러니까 14배 더 많은 이미지를 더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 픽셀 레벨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배치에 들어가기도 되게 힘들 뿐더러, 우리가 보통 쓰는 이런 GPU들로 이런 고해상도 이미지를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은 또 큰 배치에 넣기도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스나이퍼에 대해서 이제 슬슬 넘어갈 건데, 우리가 이렇게 3배 큰 이런 업스케일링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은, 이제 가장 이렇게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런 작은 객체를 찾고 싶은 거죠. 이런 큰 객체를 내가 찾겠다고 이런 3배 업스케일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작은 애를 찾겠다고 이렇게 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 타임이건 인퍼런스 타임이건 모델을 태워야 되니까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라는 게 이제 이런 퀘스천을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큰 이미지를 다 네트워크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작은 오브젝트를, 그라운드 트루스겠죠, 이거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포함을 하되 어느 정도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리전을,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리전을 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칩을 리샘플링 하면은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네트워크에 이제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 칩은 이제 이 논문에서는 512 by 512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런 칩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얘네들은 다 날려버리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가장 이제 키가 되는 아이디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나이퍼란 논문은 이 스닙이란 논문에서 플러스 어떤 efficient resampling이라는 ER이라는 게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가 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스나이퍼가 하는 일은 그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이런 칩들을 한번 샘플링을 해서 얘네만 모아가지고 한번 학습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칩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칩이 어떤 게 그래서 이제 이 스나이퍼로 학습을 시키면은 다양한 스케일에 대해서 무조건 네트워크 입력은 512 by 512 이렇게 그 칩 사이즈대로만 학습이 됩니다. 그럼 이제 칩이라는 것을 이제 칩이라는 것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어떤 포지티브 칩이 있을 거고 네거티브 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랜덤으로 샘플링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데요. 포지티브 칩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 이제 칩들 중에서 이제 마이닝을 하는 건데, 포지티브 칩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속해 있는 이런 칩들이 이제 포지티브 칩이고요. 네거티브 칩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지 네거티브 칩과 하드 네거티브 칩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지 네거티브 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백그라운드라고 쉽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칩들이 이제 이지 네거티브 칩이고, 하드 네거티브 칩은 우리가 봤을 때 얘네는 뭔가, 그러니까 성능 지표로 치면은 false positive죠. false positive. 그러니까 맞다고 했는데 틀린 애들, 그런 애들이 좀 많을 것 같은 그런 칩들이 이제 하드 네거티브 칩인데, 요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할 때는 이지 네거티브 칩들은 다 버리고요. 포지티브 칩과 하드 네거티브 칩 이렇게만 마이닝을 해서 이제 배치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칩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실제 이제 이미지 스케일은 이제 총 세 가지 스케일에서 이런 칩을 마이닝을 해요. 그래서 요걸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K by K의 칩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K는 512고요. 그다음에 요걸 이제 스트라이드를 돌면서 칩을 제너레이션을 하는데요.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는 보통 32 이렇게 둔다고 합니다. 코코 데이터셋에서 학습시킬 때는 이런 스트라이드 32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칩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트라이드를 두고 요렇게 칩 이 하나하나가 다 칩 어떤 캔디데이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포지티브 칩과 네거티브 칩을 마이닝을 하는 건데 요런 거를 이제 이 세 가지 스케일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스케일에서는 네. 그래서 현재 스케일에서는 이런 오브젝트들은 마이닝이 안 되겠죠. 지금 뭐 현재 크럽이 되잖아요. 이런 오브젝트들은 현재 칩에는 맞지 않는 칩이니까 그냥 다 버리고 이런 데서는 요런 칩들 아니면 요런 칩들이 이제 포지티브 칩으로 이제 마이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스케일에 대해서만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아까 우리가 칩의 어떤 스케일에 대해서 이런 칩의 전체 셋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셋에서 이제 특정 칩들을 마이닝을 하는데 이런 포지티브 칩들 현대 내 칩 스케일에 맞는 이런 객체들이 이제 마이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드 네거티브 칩들도 마이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지 네거티브나 하드 네거티브 칩을 어떻게 마이닝을 하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투 스테이지 디텍터들 보면은 리전 프로포셜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되게 작은 에폭 동안 학습을 시켜요. 뭐 한 20에폭 이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각 포인트마다 이제 객체가 있을 컴피던스를 다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작은 에폭을 학습을 시켜도 뭐 이런 데는 되게 컴피던스가 되게 낮겠죠. 근데 뭐 이런 좀 복잡하거나 어떤 컨텍스트 뭐 어떤 엣지가 있다던가 이런 데는 이제 이런 그 false positive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잡힐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속해 있는 이제 칩들을 이제 어떤 하드 네거티브 칩 이렇게 이제 마이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이미지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랑 항상 이제 네거티브 칩은 이런 그라운드 트루스랑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데에는 어떤 네거티브 칩이 마이닝이 안 되고 항상 안 겹치는 쪽에서 이제 마이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지티브 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제 스케일은 요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라색이 이제 가장 큰 스케일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노란색이 이제 중간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가장 작은 스케일이겠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빨강색으로 나타낸 거는 원래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있지만 내가 현재 있는 이 칩 스케일에는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로 레이블링이 안 되는 그런 애들이고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요런 이 책 같은 이런 것들은 이 보라색 스케일에서는 너무 작으니까 네, 물론 이 책이랑 다르긴 하지만 둘 다 작으니까 요런 애들은 이제 이런 파란색 칩에서 이제 그란트루스라고 레이블링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닙에서 있었던 어떤 스케일 노멀라이제이션의 어떤 그 아이디어랑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칩을 마이닝을 했으면 이게 512 by 51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쫙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1밀리언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칩들을 미리 마이닝을 해놓고 요걸 가지고 이제 디텍션 알고리즘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되게 비효율적이었잖아요. 이미지 피라미드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엄청나게 큰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512 by 512 칩으로 딱 스케일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험은 요즘 이제 MS 코코 데이터셋은 옛날부터 많이 실험을 했으니까 요 MS 코코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오픈 이미지도 많이 학습을 시키죠. 그래서 오픈 이미지 같은 경우는 MS 코코에 비해서 MS 코코가 이제 한 80개 클래스 정도 있는데 이건 훨씬 더 많은 클래스,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훨씬 더 많은 클래스와 훨씬 더 많은 이미지, 그래서 거의 1.7 밀리언 정도 되는 이런 이제 오픈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트레이닝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리아 레인지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해당 칩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스케일을 마이닝을 할 거냐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1202에서 인프는 이제
요런 건, 네, 요렇게 0부터 인피니트까지 이제, 이 어떤 오버랩을 가지고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마이닝이 되고요. 실제 이제 오브젝트 스케일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이미지 스케일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게 512가 되고, 그 가장 큰 거는 원본 이미지의 3배 정도까지 업스케일링을 시켜서 이제 512 by 512 칩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코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이미지 하나당 5개의 칩이 마이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켰더니 그냥 싱글 스케일로 트레이닝을 한 것에 비해서 30% 정도밖에 그러니까 더 당연히 픽셀이 더 들어가긴 하는데 30% 정도밖에 더 들어가지 않았다. 네. 원래 이제 세 가지 스케일로 했으면은 3배였잖아요. 12배였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항상 이제 인풋 사이즈가 512 by 512로 이제 픽스가 되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어떤 이미지 레졸루션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작으면 작다고 볼 수 있고 크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512 by 512 이미지가 픽스가 돼 있으니까 어떤 라지 배치 사이즈를 가져갈 수가 있고, 그래서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어떤 베네핏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미지 레졸루션 보틀넥이 좀 더 완화됐다, 뭐 이런, 네, 이런 걸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오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직접 학습을 시켜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 코코 데이터셋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해상도 자체가 되게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업샘플링을 이렇게 뭐 3배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이 스케일을 2가지 스케일로 학습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칩 개수가 이제 1.7 밀리언 1.7 밀리언의 전체 데이터셋 중에서 3.5 밀리언 칩이 이제 마이닝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파지티브 칩과 하드 네거티브 칩을 다 합친 결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요. 네. 네. 물론 근데 인퍼런스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이 3가지 스케일로 인퍼런스를 해야겠죠. 네. 요거는 이제 향후 과제로 좀 있는데, 그러니까 트레이닝은 좀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었지만 결국 인퍼런스는 또 이렇게 3가지 스케일로 학습을 시켰으면 3가지 스케일로 해야겠죠. 네. 그런 이 인퍼런스에서는 어떤 좀 효율성이 그냥 더 나아지진 않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험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 네, 출발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 우리가 네거티브 칩 중에서는 하드 네거티브 칩이 있고 이지 네거티브 칩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마이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그냥 아무 네거티브 칩이나 가지고 했을 때, 아무 네거티브 칩이나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에버리지 리콜인데요. 리콜은 이제 당연한 건 아니지만 리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펄스 포지티브 레이스에 대한 게 안 들어가잖아요. 이 리콜 계산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하드 네거티브 칩을 마이닝을 해봤자 이제 성능의 변화는 크게 없다는 게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 네, 근데 이제 네, 갑자기 뭐가 떠가지고 네, 업그레이드 하라고 뭐가 떠가지고 네, 네,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에버리지 프리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네거티브 칩을 마이닝을 했을 때 훨씬 더 성능이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익스페리먼트 2번째는 이제 자기들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거고, 밑에는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결과고, 이건 이제 이 논문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결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나이퍼로 학습을 했을 때 되게 뭐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뭐 크게 네. 뭐 그리고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좀 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그 뭐 베네핏을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스나이퍼를 이용을 한 결과들밖에 없어서 이제 크게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이 스나이퍼도 사용하고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도 같이 끼얹어서 이제 학습을 했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 이런 게 있었더라면은 저도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고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 스닙으로 이 스케일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건 중요하고, 뭐 이미지 피라미드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니까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스나이퍼를 디자인을 했고, 요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이제 이미지 피라미드 한 거나 아니면 스니뷰를 사용해서 한 거에 비교해서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 아니면 좀 더 뭐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뭐 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네, 테이블이고요. 좀 더 많은 실험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는 그렇게 많이 담겨 있진 않아요. 이 논문에서. 네. 네. 이제 거의 이제 끝났고요. 네. 결론적으로 트레이닝은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하이 레졸루션한 이미지 데이터셋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마이닝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관심이 있었던 논문이고요. 예를 들어 뭐 항공 이미지라든지 그런 되게 엄청나게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학습시킬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 조금씩 크롭을 해서 학습을 시킨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스나이퍼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면 되게 효율적인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인퍼런스는 이제 멀티 스케일 인퍼런스를 해야 됐잖아요. 우리가 3배 이미지 피라미드 레벨이 3개 레이어였으면은 인퍼런스 때도 당연히 3개 레이어로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요거를 이제 해결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가 실제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앞에서 이제 영선님께서 그 어떤 되게 효율적인 네트워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3번 네트워크를 태운다는 것은 엄청난 오버헤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이제 향후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